창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한국문화의 흐름에서 현대소설 감상하기를 하겠는데요. 작품은요, 삼포 가는 길입니다. 자, 쌤이 읽으면서 같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 가는 길 있죠, 그죠? 항서영 작가님이 쓴 소설인데요. 이 삼포는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설정한 어떤 가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포가.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고요. 또 길이 있죠, 그죠? 이 길은요, 우리가 보통 인생의 축소판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이게. 하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작품에는 새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영달, 그다음에 정시, 백화, 이 세 인물이 나와요.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연대 의식을 갖게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요, 영달, 정시, 백화가 서로 교감하고 연대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 줄거리가 있고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요,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자, 발단. 발단은 주로 그 인물 소개가 나오고요. 또 배경이 배경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발단, 인물 소개, 배경 제시, 사건의 실마리 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발단입니다.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했네요. 자,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 영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니까 떠돌이의 신분이고요. 또 공사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노동을 한다. 막노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면 되겠죠. 자, 영달 나오네, 영달. 자, 공사판. 자, 바로 막노동 떠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달. 자, 인물. 자, 인물 나옵니다.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에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치네요. 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실을 만나요. 자, 삼포 나옵니다. 그죠? 삼포. 자, 삼포 나오래요. 자, 삼포로 가는 정시. 자, 인물도 나오죠. 인물. 자, 정시. 정시 나옵니다. 정시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 백화. 자, 또 인물 나오죠. 그죠? 백화를 만납니다. 백할은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뭔가 자신과 좀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연대네요. 자, 여기서 비슷한 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처지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떠들이죠. 그죠? 떠들이. 어떤 일정한 정해진 곳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신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떠돌이인데, 자, 비슷한 취지에 통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죠? 사자성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동병상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풀이를 보면은, 자, 글자를 보고 풀이를 보면은, 같은 병자끼리, 아픈 사람끼리 가볍게 서로 여긴다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같은 병자끼리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지 초정열이 분명한데, 자, 이부터는 전개가 되겠죠. 그죠? 전개. 전개. 자, 전개입니다. 자, 전개는 주로 우리가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인물 사이에 어떤 갈등 또는 긴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전개 밑에 보세요. 자, 보세요. 전개.
자, 사건의 본격적인 전개가 되고 인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자,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다는 말 나오죠. 자, 눈이란 게 그죠? 이 눈. 자, 작품에서 눈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 하면요, 우리가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계절적 배경. 겨울이구나 하고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난과 애환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계절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겨울을 나타내고요. 다음에 어떤 시련, 고난, 애환이 잘 드러나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사위는 고요한데, 사위 밑에 나와 있죠, 그죠? 사방의 둘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추우니까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시가 말합니다.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다 고해가 아닌가. 자, 밑에 고해라는 뜻이 나와 있네요. 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요 70년대 그 시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층민들의 어떤 힘들고 고단한 삶이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70년대 하층민의 힘들고 고단한 삶이 드러나고 현실에 대한 정시의 어떤 인식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시가요 교도소에서 나온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정신은 벗어서 불가에다가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눈을 덮었댔죠, 그죠?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자, 이겠어요. 이 깃이라 말이죠, 그죠? 깃. 깃은 볼 때는 뭡니까? 이게는 새들이 깃을 찾는 데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보금자리가 되겠죠, 그죠?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인물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새들은요 갈 곳이 있었어요. 숲을 찾아 들고 있네요. 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 자, 보면은 갈 곳이 없는 새 인물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 부분에 공부할 때 대조적 자연물이다 이런 거 기억납니까? 대조적 자연물. 이거 통할 수 있겠지, 그죠? 영다리가 백하에게 물었습니다. 영다리가 합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하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네요. 그래서 정씨가 말했습니다. 정씨가 그래요. 시집 가야지 뭐? 그랬어요. 시집 가야지 뭐? 그랬더니 백화가요.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들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은요, 보통 그 인물들 간의 대화가 좀 많이 나옵니다. 대화가 나오고 또 행동의 묘사도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떤 대화와 행동 묘사가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소설에서 대화와, 자, 이거요. 대화와 행동 묘사는요. 뭔가 좀 사실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거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우리 여기서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은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처지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상황은 이제 갈 곳이 없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암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자 뒤에 쳐졌던 페카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영다리가요. 백화가 싫다고 했는데요. 영다리가 백화를 업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영다리가 백화를 좋아하는 그런 좀 감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다리가 백화에게 호감을 가지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으면서 말했습니다. 무겁죠? 이랬네요. 백화가 무겁죠. 자, 무겁죠라는 말 속에는요, 영다리한테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그죠? 무겁죠? 하는 거, 그죠? 무겁죠. 그래서 영달에 대한 미안한 심리가 들어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달은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있어요. 이거요.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고요.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또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했잖아. 그죠? 이거는 영다리가 백화를 좀 처근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 어떻게 보면 또 정서적인 유대감 이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느낌 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다리는 백화를 측은하게 여기는 여민의 감정이 나타나고요. 또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감이란 것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통된 느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리 하곤했다 했습니다. 이 옥자가 나오죠. 옥자로 여기서 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 옥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영달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달과 살았던 이사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백화가 말했습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이랬네요. 그래서 그게 댁이 근수가 모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근수란 말이죠, 그죠? 이 근수란 것은 밑에 풀이를 보면은요, 뭐 되십니까? 저울에 단 무게 소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설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위기 부분은 없고요. 바로 절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부터 절정입니다. 자, 절정은 주로 뭐가 드러날까요? 보통 절정은요. 갈등하고 어떤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절정 다음에 이제 결말 나오잖아, 그죠? 그 결말, 그게 이제 해결이거든요.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드러나고, 그다음에 주제를 또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절정은요, 자 이거요, 자 보세요. 절정에는요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절정이요. 자, 그들은 7시쯤에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파장이란 뜻 나와 있죠. 시장 등이 끝이 났다 됐죠, 그죠?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을 부치는 냄새, 그다음에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얼굴 찡그린다는 것은요, 아프다는 말보다, 그죠? 어떤 표정으로 표현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발의 통증을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하에게 물었다. 자, 우리 밑에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자, 이게 파장이라는 뜻 좀 알도록 합시다. 자, 파장은요, 시장, 우리 시장 있잖아, 그죠? 삼천포에도 시장이 있고요. 창신에도 예전에 또 번개시장이라고 아침에 시장이 있었고 한데 그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까지 하고요. 이제 과제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자, 공통적인 점 있죠, 그죠? 자, 등장인물 누구 나왔습니까? 영다리, 다음에 정시, 다음에 백화, 그렇죠? 세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 자, 우리 조금 살펴보니까 감이 잡히죠, 그죠? 무슨 뜻인지 그렇게 쓰고요. 두 번째, 소설에는 사건 진행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5단계로 써있죠, 그죠? 선생님 조금 이해하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데 우리 삼포 가는 길에는 5단계 중에서 하나 빠지죠. 어떤 단계가 빠지대요? 그렇죠. 위기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포 가는 길에서 삼포와 길이 상징하는 것을 써야 있죠, 그죠? 착실히 들은 학생은요,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삼포란 것은요, 실제 지명은 아니죠, 그죠? 작가가 설정한 뭐랬습니까? 어떤 가상의 공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란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인생의 축소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요, 그 세 인물들이 길에서 만났잖아, 그죠?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또 길에서 또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징하는 것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제는 있잖아, 그죠? 가제는 학교 카페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가제 3개, 등장인물의 공통적인 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소설에는 사건 진행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5단계 쓰시오. 다음에 마지막 삼포 가는 길에서 삼포와 다음에 길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을 꼭 쓰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